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북중러 스탠스다. 네네. 우린 한미일 스탠스다. 그렇죠. 이념으로 말하고 반공전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I 전쟁에서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언제? 12월 7일에 탄핵, 1차 탄핵 안에서.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 최대 수입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대만에도 중국 최대 경제 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28일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 대표가 얘기하는 복지는 이런 거에 가까워요. 지금 있는 거 다 팔고 나눠 갖자. 자, 좋지? 주머니에 넣어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객관식 선택지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 이 대표가 말씀드린 비전. 뭐 3년 약속했잖아요. 저는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북중러 스탠스다. 네네. 우린 한미일 스탠스다. 그렇죠. 이념으로 말하고 반공전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I 전쟁에서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언제? 12월 7일에 탄핵, 1차 탄핵 안에서.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 최대 수입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대만에도
중국 최대 경제 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28일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 대표가 얘기하는 복지는 이런 거에 가까워요. 지금 있는 거 다 팔고 나눠 갖자. 자, 좋지? 주머니에 넣어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객관식 선택지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 이 대표가 말씀드린 비전. 뭐 3년 약속했잖아요? 저는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기방송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죠. 정말 한동훈 대표의, 이제 한동훈 대통령이죠. 한동훈 대통령의 그 출사표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피스톨방님, 한동현 방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역대 최고급의 대통령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젠 희망만이 도래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더 힘차게 나갑시다. 한동현 방송 대표님의 모습에 함께하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선 출정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구시대를 마무리하는 문재기가 되겠습니다. 감동. 야, 40분. 무려 40분을 갖다가. 야, 정말 대단한 연설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좌우간 이미 대통령 됐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한동훈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발돋움을 하는데 저 국진당 놈들 경선 방식 가지고 장난질이나 해대고 어떻든 한동훈을 막기 위한 음모나 꾸미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헨리송님 명연설 찢었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합리적 보수, 예, 콩보리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백한송미, 오늘 여의도 한 대표 보고 속초 가는 줄, 아이고, 속초에서까지 올라오셨네요. 차 안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블루마운틴님, 한 대표가 국힘에서 선언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 힘을 모읍시다. 예,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그라미님, 오늘 한 대표님 43분 출정식 알찬 연설이었습니다. 기자질문 11분 하셨고요. 바쁜 일정 곧바로 가셨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지지자분들 많이 참석 응원했습니다. 꼭 대통령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 이제는 명칭을 이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오두막님, 선생님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출마 명연설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수락 연설인 줄 알고 정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술람미님, 한동훈 대통령 취임식 같아 보였어요. 내용 좋고 풍경도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네, 동그라미 오늘 대통령 되셔 연설 아닌 듯 했습니다. 정말 그 감동적인 연설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5년 4월 10일 방송 한동훈 새정치 한동훈 대통령 출정식 축하 방송 드디어 이제 대통령 출정식을 했습니다. 천지개벽 한동훈 대통령 출사표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거기 슬로건이 이거죠.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우리가 이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무려 국회의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18명이 참석했다. 어제 김문수 때는 4명만 참석했다. 아니 김문수가 지금 국힘에서 뭐 대세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문수 때는 현역 의원 4명 참석하고 오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참석한 거죠. 여태까지 뭐 후보들 이러저러한 후보들이 있었지만 이 현역 의원 18명이 참석했다는 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다.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자,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를 결정하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양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43분을 얘기했다고. 정말 대단하다. 자, 근데 이제 그거 발표하기 전에 오전에 이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국힘에서 그 뭐 이양수인가요? 그 사람이 그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뽑겠다 해서 후보 2명 압축해갖고 양자결 방식을 갖다가 최초로 도입한다. 근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최초로 이걸 도입하죠? 54일 남았어, 이 사람아.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서 뭐야, 이거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제3의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이거는 완전히 그 한동훈을 타겟으로 해갖고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짜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 예비 후보자가 2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원희룡도 포기하고, 포기한 사람이 꽤 있어요. 김기현 포기, 원희룡 포기, 나경원은 나오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20여 명 중에서 1차 컷오프는 뭐냐? 그냥 여론조사로 한다. 그래갖고 4명을 뽑는다. 그래갖고 빅4를 갖다가 선발하는데 그다음에 4인 경선에서 그 50% 넘는 후보가 나오면 2인 경선 안 한다. 이게 뭐냐면 4명을 두고 당심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룰이 그랬잖아요. 자, 4명 나왔잖아요. 그때도 4명을 갖다가 추려서 뭐 TV 토론하고 뭐하고 근데 이번엔 뭐 TV 토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대. 그러니까 얘기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죠. 경선도 똑같습니다. 그 당대표 뽑을 때도 만약에 50%가 안 되면 1등하고 2등 2명을 갖고 최종 투표를 다시 한다. 2명을 갖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당대표 경선 룰하고 대선 룰을 갖다가 똑같이 해갖고 만약에 50%가 넘으면 투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만약에 한동훈 대표 63% 얻었다. 그러면 이제 둘이 하는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50% 미만이다. 그러면 한동훈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붙여갖고 투표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냥 이번에도 당대표 때부터 부처럼 원샷으로 원샷으로 합시다. 예? 50%를 넘겨갖고 원샷으로 우리 국힘의 후보로 한동훈을 세웁시다. 아, 음. 지금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많이 나와갖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고. 그래갖고 계속 지금 했는데 지금 뭐 30%까지는 뭐 왔다 어쩌다 그래갖고 이제는 뭐야 4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 뭐 바로 사표 내고 이렇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또 무소속 출마 후에 그날을 지내려고 이거야. 일단은 무소속 출마 후에 나중에 뭐 국힘으로 다니라 뭐 이런 식의 또 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그 한덕수 총리의 뜻과 상관없이 또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물어봤다네. 한덕수 총리한테 거기 대선 출마할 거냐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너무 웃겨. 트럼프도 웃기지 않아요? 트럼프 역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제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그랬는지 안 했다고 했는지 그 얘기는 언론에서 안 하더라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해 나도.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또 후속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카드를 자꾸 쓰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겠다. 한동훈을
어쨌든 경선 후에서 최종 후보를 못 되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예, 국힘이 하는 짓 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비교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수락문 다 들었을 거예요. 한 40분 좀 넘는 그 연설문인 수락문이 아니라 출사표죠. 꼭 수락문 같아.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갖고 자, 그랬는데 또 예리하게 이게 또 언제 있었냐. 비대위원장 수락할 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수락할 때에도 서태지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초판에 서태지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서태지가 그 문화 대통령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듯이 이번에도 뭐예요? 서태지처럼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시대는 어떻게 오느냐? 그냥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교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다. 물이 100도에서 갑자기 끓듯이 서태지처럼 갑자기 물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동훈이 내가 그냥 전격적으로 시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갖다가 했다. 근데 서태지하고 한동훈이요.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세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X세대 사람이다. 92학번의 X세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태지하고 같은 시대를 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2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충격은 뭐냐?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선약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미팅을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동훈 대표의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뭐 연설한 거 뿐만이 아니라 뭐 기자회견한 거 제가 여기저기 서치를 갖다 많이 해봤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연설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그냥 이거는 한 번 들어서 그 흘려버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정밀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밀한 연설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출사표라는 거는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빵빵빵빵 터트리는 어떤 이런 걸로 출사표를 던지는 거지 아주 정밀한 디테일로 출사표를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오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영상으로 뭐 대선 출사표를 던지겠다 해갖고 그 영상이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오전에. 그 컨셉을 잘 잡았어요. 나름대로 약간 좀 뭐냐 빈티지 컨셉? 왜 중산층을 끌어들일 때니까 그 뒷배경이 약간 좀 빈티지 스타일이들 뭐 책장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허름한 듯한 일부러 그런 걸 고른 거겠죠. 그렇게 해갖고 뭐 그 그래픽을 갖다가 딱딱해 갖고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거 고민 많이 했구나. 그것도 이렇게 못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공약을 갖다가 잘했다, 잘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영상인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좀 이렇게 그 아는 분이 좀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좀 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보시면 역시 이재명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이재명이 만든 거겠어요? 그 시나리오를 이재명 캠프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는 지금 브레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브레인이 이재명 본인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일단 아무 생각이 없고 혹시 그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 뭐 그래픽으로 해갖고 뭐 말할 때 또 뭐 컴퓨터 그래프로 해서 딱 화면 바뀌면서 뭐가 쫙쫙쫙 나오고 뭐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이 보시면 이 사람이 머리가 텅텅 비었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핵심 목적은 뭐냐면 감성 터치예요. 이재명의 그 동영상 출사표는 감성 터치로 해갖고 뭐 개딸들이나 이렇게 그 뭐야 좀 보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매력적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의 이 40분 넘는 출사표는 정말 정말 대단하고 정밀하고 아주 정확한 팩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찍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첫 번째 놀란 것은 한동훈의 출사표가 너무 정밀하고 너무 정확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오후에 제가 들어서 막 이게 체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선영님이 항상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그 구독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시면서 또 후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선영님이 그 구독 후원 기업의 계좌로 그 후원금을 보냈는데 여태까지 그 후원금 받은 금액 중에 역대 최고 금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거를 갖다가 밝히는 게 오히려 이거는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지선영님한테 오히려 좀 민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갖고 그냥 제가 설명을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받은 역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금액 중에 역대 최고의 금액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놀랐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선영 님이 이걸 보내주신 거는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대통령 출마 선언, 이게 너무 또 감동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한통령에 대한 기대,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힘을 모으자는 그런 의미로 지성영 님이 굉장히 큰 금액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한통령 방송을 응원해 주셨다. 예. 그래서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지성영 님의 후원금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정말 지성영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스타벅스 모임에 커피 2시 다음 주 15일이죠. 화요일 2시에 방배로점 스타벅스에 오시면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늘 두 번 놀라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제가 그다음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써주신 글이 좀 많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굉장히 아마 감격스러운 그 출사표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야,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참 놀라게 하는구나.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김혜정님, 한동훈 대표님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동입니다. 연설 잘 들었습니다. 선희님, 안녕하세요. 아직 감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동영 방송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희님. 안은희님, 오늘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국힘은 한동훈 될까봐 한독수도 나가라고 진짜 생쇼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쨌든 한동훈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리님, 마지막 기자에게 한 방 먹이. 예. 아니, 기자들이 이게 또 당대표하고는 또 다르죠. 대선 후보니까. 예. 그렇게 함부로 막 까불다가는 한 방 먹죠. 시설방님, 맞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한동훈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상상을 초월한 응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김문수 씨 및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USA 막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요뽐님, 한동훈이 모든 것이 옳았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한동훈이 옳았다가 맞습니다. 김혜정님, 국회의원 진짜 한심하다. 오직 한동훈이 다입니다. 나라노님, 한동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 차기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누르고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른한 오우님의 특별한 부탁의 말씀. 예, 오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 연설 너무 잘하셨어요. 목소리도 힘있고 여유 있어 보였어요. 강사내님이 신의 한 수, 신의 제요, 헛소리 나고 난리. 아, 얘네들이야 이제 뭐 폐기 처분해야죠. 예. 아, 헨리송님, 한동훈 주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한동훈이 죽지는 않습니다. 예. 보성님, 윤건이가 퇴거 안 하고 계속 친구들과 만찬, 술잔, 한 대표 방해하려고 나경원도 나오려, 나경원 내일 한대요. 출사표를 던진대요. 시도지사 다녀오고, 장윤,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오후에 기사를 보니까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예, 내일 퇴거한답니다. 드디어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환송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빠루는 다탄초에 불과합니다. 예, 한상숙님,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님이 선택하실 겁니다. 오직 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예, 빠루 나경원. 지금 잔다르크가 아니라 나다르크다고 빠루 들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빠루 하나 들고 잔다르크라고 그래요. 정말 웃긴다. 아, 서bil규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맞아. 블루마운틴 말씀이 우리는 한동훈이 직접 작성한 훌륭한 열서입니 정말 한동훈이 이걸 직접 작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대필이 아니라 한동훈 대통령이 직접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어제 일정을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이걸 문구를 가다듬고 그 작업을 했다. 역시 대단한 그런 연설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나이님, 국민혈세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국민혈세로, 장비로. 아이고, 정말 재밌으시다. 그런, 게 있네요. 예, 블루마운틴이, 지성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라나오니, 지성형님, 큰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역대 최대 금액을 보내주셔갖고, 제가 2번 놀랐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지성님, 사랑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냉이꽃님,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예, 서필기 형님, 다운 가입 안 한 분 얼른 하세요. 한 분만 당첨돼도 투표권 있대요. 오늘 또 발표가 그렇게 났대요. 그 1년에 올해 중에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그런 게 있으면 투표권을 준다. 이게 무슨 무슨 룰인지 모르겠어. 예? 그렇게 되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친윤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한동훈이 유리할까요? 그건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 어쨌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누구 유리하라고 뭐 한 번만 내도 그냥 투표권 주겠다 이렇게 룰을 정했는지 걔네들은 아마 그러면은 한동훈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그래서 만든 거 아닐까요? 걔네들이 만든 의도는? 근데 과연 걔네들이 만든 뭐 의도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혜류성님, 찌조용은 안 돼요. 예, 이유는요, 아란제, 손학규, 김문곤, 안병길, 경지사들이죠. 서울경 자통당, 민주당, 불러들여 한 대표로 위협하려는 개주작인데요. 그러니까 다 끌어들여 갖고, 한동훈 반대쪽을 찍는다. 어쨌든 간에 이 룰을 만드는 거는 한동훈한테 불리한 룰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 뭐 한동훈한테 뭐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성님, 안심 일찍 나가죠. 그것도 5시에 또 날 받았다고 시 받았나? 문재인 나갈 때 청와대 개방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취임식 참석한다고 호텔에서 며칠 지냈다고. 그 퇴거하는 거.
용산. 예. 갑자기 오늘 발표가 됐네요. 내일 나간다고. 김혜정님, 저희 식구들 국힘 당원입니다. 한동훈님 때문에 탈당. 예, 저도 지금 탈당 안 하고 있습니다. 당비 꼬박꼬박 문자 왔어. 당비 빠져나갔다고 이 자동이체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문자 받았습니다. 당비 빠져나갔다고. 사필기정님, 오늘 안으로 하세요. 예, 쭈니키니 추자파티선 다 네, 물론 저 동당 작품이겠죠.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대. 18명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경태, 고동진, 김혜지, 한지아, 진정호, 배현진, 김상옥 이렇게 참석을 했다. 저는 진정호 의원이 개과천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 주변에 한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거기 배현진하고 그다음에 배영진의 파트너 누구지? 송파 앞에 같이 계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그런 분들 이렇게 조용태 의원도 이쪽 연단 옆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진정호 의원이잖아요. 진정호 의원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이제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화면이 있는데 한동훈 바로 뒤에 호위무사로 진정호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김정혁도 연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진정호하고 우재준이 있잖아요. 키 큰 친구. 그 두 사람이 딱 뒤에서 호위무사로 나오는데, 야, 진정호 정말 개과천선했구나. 이제는 완전히 한동훈을 갖다가 좀 어떻게 많이 도와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예, 맞아. 박정훈 의원. 예, 박정훈 의원도 보였는데, 그분들은 다 연단 옆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야, 이제 진정호 의원이 뭔가 좀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저도, 예, 카메라 통해 갖고 박정훈 의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질 때,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4명이, 현역 의원이 참석했는데, 근데, 18명, 무려 18명이 이렇게 참석했다. 근데 좀 한동훈 대표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역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동훈 대표는요, 일에 감정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윤통이 계엄을 한 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윤통에 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한미일 그걸 회복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고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근데 요즘 기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국힘의 후보들이 유행이 뭐냐면 윤통하고 연락하는 거래요. 심지어는 나경원은 식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윤통의 적장자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냐? 연락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적절한 시기에 내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이 연합뉴스에서도 지금 뭐냐면 윤통이 자꾸 대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그게 기사로 뜰 정도야. 연합뉴스에서 기사로 뜰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감을 잡으시겠죠. 한두 명을 붙잡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띄울 정도면은, 그래갖고 기사가 뭐냐. 아니, 일단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걸 갖다가 영향을 주려고 하느냐. 굉장히 이건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또 파면 후에도 또 이 대선을 말아먹으려고 하던 건가. 윤통이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아니야,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그 채널A가 단독으로다가 한 이 단독 기사인데요. 야,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의 그 대통령 시절에 전속 사진사로 있던 사람이 그 볼런티어 자기가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자진해 갖고 내가 한동훈의 대선 국면에서 전속 사진 기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MB 정부 때 청와대 그러니까 MB의 이명박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캠프 때에도 전속 사진가였고 또 윤석열 정부 1기 때에도 전속 사진사였고 주로 이 뭐야 그 대통령 사진사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 사진사. 근데 그 왜 그랬느냐?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 돕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 캠프에 합류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현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보는 건, 대중이 보는 거는 영상하고 사진이에요. 예, 영상하고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 고퀄리티로 어느 정도 이 감성을 자아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호감 있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강도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진 왜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행 갈 때 사진 많이 찍으라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히면 안 되는 게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사진 막 찍지 마세요. 그 사진 한 장이 잘못하면은 내 인생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이거 채널A 단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반가운 소식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나르나오니 국회 계단 내려올 때 장애인분한테 무릎 꿇고 대한 제가 이 영상은 못 봤네. 예. 야, 역시 한동훈이다. 예. 그 김혜지 의원도 왔더라고요. 예, 시각장애인 그 김혜지 의원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준이기님, 한동훈은 대인배, 윤석열 그릇차가 보성님, 계엄령 공무원법 5년 동안 못 나옵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겠습니다. 출사표 연설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예, 감격스럽다, 놀랍다. 예, 행복한님, 입 닫고 있지. 무슨 관심,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인데 문재인보다 더하네. 정말 내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지금 김건희나 그 윤석열이 떠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파면되는 게 그럼 잘한 짓이냐 못하니 75%가 잘한 짓이다. 헌재의 파면이 잘된 거다라고 75%가 대답했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안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주한 사람 입에서 자꾸 무슨 대선 후보가 어찌 누가 돼야 되니 뭐 어찌 됐느니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열받아서 안 찍지 않겠습니까 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는 게 도와주는 거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윤통하고 김건희 잘 좀 들으세요. 행복한님, 부끄러워서라도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끝까지 자기가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끝까지. 아이고, 사필 형님, 반찬 내고 다녀왔어요. 아, 반차를 내셨구나. 출정식 현장에 가는데 대표님 바짓가랑이도 못 사람이 많아갖고 바짓가랑이도 못 봤어요. 아이고 정말 지휘자 많고 날씨 좋고 정말 오늘 날씨 좋았잖아요, 그죠? 예, 비도 안 오고 아주 날씨가 아주 청명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정말 반차까지 냈는데 바짓가랑이도 못 보고 왔다. 아이고 아쉽네요. 하지만 그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언론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갖다가 정말 언론도 깜짝 놀랐다. 예. 다들 그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다. 출정식에. 아이고. 예, 동그라미님, 한동훈 잘 되시고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큰 일을 할 때. 행복하님, 저도 여의도 가서 보고 아이고 정말 부지런하신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레몬수님, 서비경님, 행복하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레몬수님. 블루마운틴 뭘 잘했다고 언론들이 자제해야 하는 언론은 아마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고 윤건이 말지.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보셨다시피 정말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번 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갖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캡처해갖고 이 전문을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그 전문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중에 핵심. 근데 그래도 한 3분의 2는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뭐 자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덕션은 얘기했죠? 서태지의 그 시대교체, 그래서 음악의 문화의 대통령이 됐다. 그런 것처럼 한동훈인 내가 이제는 시대교체, 정치의 시대교체를 해갖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 그래서 21대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그 우리 정치 현실이 뭐냐?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광풍이 몰아치는 사이에 기본적 원칙도 절제의 미덕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서로 물어뜯고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정치가 온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실은 뭐냐? 비상계엄과 30번의 탄핵. 비상계엄은 윤통, 30번의 탄핵은 이재명.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대한민국이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비상계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비상계엄을 한 윤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재명밖에 안 남았잖아. 탄핵 30번, 줄탄핵.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이제 뭘로 해야 된다는 거야. 헌재의 심판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법의 어떤 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왜냐하면 투표가 먼저잖아요. 이제 대법원 선거보다 투표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 헌재가 계엄을 그렇게 선포한 윤통을 갖다가 심판했듯이 계속 끌어내렸듯이 이 줄탄핵을 30번 한 이 이재명을 갖다가 이제는 국민 투표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87헌법은 뭐죠? 절제를 요구하는 헌법이었다. 그러니까 절제력을 갖다가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통도 절제력을 잃어서 비상계엄. 그다음 이재명도 절제력을 잃어갖고 줄탄핵 30번. 그러니까 뭐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 개헌을 하겠다. 내가 임기 중에. 그러니까 뭡니까? 형태는 뭐냐? 구조는 4년 중임이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 그래서 그 구조적인 거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관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선관위가 지금 헌법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 지금 요 빌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서 이 성관이 이 문제를 헌법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갖고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한동훈 찍어야 돼. 아니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갖고 개헌을 해야 그래야 이게 부정선거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 선관위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 서로 모순된 행동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은 한동훈을 무조건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법 내용 중에 또 뭘 고쳐야 되느냐?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내용도 이중뱅상 금지. 이건 뭐라고 그랬죠? 지금 헌법이 이게 유신헌법에 기초한 건데 87헌법은 뭐예요? 유신헌법 중에서 그냥 그 파괴 필요한 거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뽑다가 직선제로 그다음에 뭐 계엄령 같은 거를 갖다가 없애고 뭐 국회 해산권 없애고 뭐 이런 몇 가지를 갖다가 독소 조항을 그냥 변경한 그게라고. 그럼 뭐가 남아 있느냐? 그때 당시에 월남전 때 군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나라에 돈은 없고 이 월남전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배상법 이렇게 해갖고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세계 경제 규모 12국가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겠다. 그래서 대우를 제대로 해주겠다. 아니 오히려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3년 뒤에는 뭐야? 현직 대통령은 출마 못한다.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3년 딱 하고 그냥 깨끗하게 물러서겠다. 이재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의 개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으자. 투표를 하시라.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에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 와,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 똥 싸는 거 치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이 싼 똥을 갖다 치우는 건 다 하기 싫어해요. 예? 그 귀찮은 얘기고 욕 먹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싼 똥을 갖다 치우는 다 싫어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내가 그냥 마지막 문을 닫겠다. 그냥 딴송 다 치우고 내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개헌을 확실히 해줄게.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 삶 쪽으로 들어가면 야, 여러분 이게요. 아주 보통의 하루.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얘기인데요. 평범은 진리외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유명한 수필가가 이렇게 쓴 거를 갖다가 국어 교과서에 그 글을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평범은 진리외다. 아니 평범한 게 뭔 놈의 진리? 평범이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수업 듣고 수업 끝나면 과외하고 열심히 숙제하고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이게 평범 아닙니까? 이게 뭔 놈의 진리야 도대체 진리 지겨워 죽겠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뭐 튀고 자시고 간에 평범은 진리에다. 거기서 딱 역시 한동훈이 인생을 알아요. 그래갖고 이 평화로운 우리의 일상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장을 갖다 하려면은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안정적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분포로 봤을 때요, 이 다이아몬드형이 제일 좋은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상위층은 아주 소수고, 중산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빈곤층이 또 소수고, 그래갖고 중산층이 아주 허리가 단단해갖고, 위아래를 갖다가 잘 커버하는, 그 역할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 나라마다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양극화가 점점 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잘 사는 사람은 또 점점 많아지고, 이 중산층이 이렇게 여자 그 허리처럼 이게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아주 안 좋은 구조거든요.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이게 중간이 볼록해야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죠.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중산층을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그 허리 부분을 튼튼하게 해야 건전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하겠다. 그래갖고 그걸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제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정부.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그 작은 정부 이거는 많이 써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슬로건이 작은 정부였어요. 그 작은 정부가 뭐죠? 가능하면 간섭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기업한테 배나라 감나라 뭐 규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할 일만 하고, 근데 공무원 수도 줄이고, 규모를 줄이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는 그냥 자생적으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게 작은 정부의 개념이거든요. 공무원 숫자도 최소한으로 갖고 가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얘기하기에 지금 그렇게 하면 작은 정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 뒤에 나오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왜? 지금 산업혁명과 비교되는 AI 혁명.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이 생사를 결정하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겠다? 한동훈 대통령이 발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갖고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혁명이 있는데 우리는 AI, 그렇게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완전히 선진국에 진입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맨날 그거 갖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갖고 5년마다 이렇게 경제개발을 갖다가 연속성 있게 하려고. 왜냐면 1년하고 그만두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끊어갖고 경제개발 5년. 그래갖고 뭐 1차 경제개발 5년계, 2차 그 시험 봐. 1차 때는 뭘 했느냐, 2차 때는 뭘 개발했느냐, 이거 갖고 막 시험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벤치마킹 한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5년을 주기로 해갖고 딱 이렇게 육성을 했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고 하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2년 단위로 경제개발 계획, 그러니까 경제개발 2개년 계획인 거죠. 이게 뭐예요? 포커스는 AI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뭐를 갖다 신설해야 되느냐? 미래 전략부를 신설하겠다. 우리가 왜 뭐 국방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성가족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미래 전략부라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 산업혁명이 인간의 체력을 극복하는 그런 혁명이었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극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AI 3대 강국 G3로 발돋움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G3에 들어간다는 거야. 세계의 탑3 안에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포함해서 초격차 5대 산업 분야에서 빅5를 집중 육성.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을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그다음에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동훈 대통령 말대로 중산층이 70%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 뭐 미국 포함해서 영국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남이 부러워할 구조를 가 중산층 70%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미국도요,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어 갖고 그게 미국의 아주 큰 고민이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산층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중산층이 70%다? 이건 정말 환상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국가가 된다. 그래갖고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중산층 70% 시대에 한동훈 대통령이 만들겠다. 그 다음에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 중산층 시대를 열 것이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갖고 왜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막 쇠 빠지게 일해도 그때 뭐 급여도 좋고 뭐 쇠 빠지게 일해도 잘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왜 아메리카 드림이냐? 미국은요, 일한 만큼 돈을 벌거든요. 예, 일한 만큼. 그러니까 되게 뭐 합니까? 여기서 그 유명대 나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서울대, 연대, 뭐 이대 나온 이러신 그 여성분들이 거기 가면 뭐예요? 네일샵 합니다. 네일샵하고 세탁소하고 초창기 때 떼돈을 벌어요. 베이글샵하고 제 그 친척 중에 그 이민간 그 형들 뭐 누님들 계시는데 가니까 베이글샵을 하더라고. 완전히 그냥 돈을 갖다가 막 캐시를 끌어모아. 그럼 24시간 부부가 교대로 막 근무를 하면서 정말 떼돈을 집에 가보니까 완전 저택이야. 예? 그게 아메리카 드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학력이 안만 높아도요. 미국 가면은 배관공하고 막 그래요. 배관공이 짱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갖고 뭐 수도 망가졌다. 뭐 어디 터졌다. 그러면은 하잖아요. 정말 떼돈을 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은 또 아메리카 드림 아니죠. 지금은 또 어렵습니다. 미국도. 옛날 이민간 시절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코리안 드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한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중산층을 육성을 하겠다. 70%로. 그러니까 그걸 중산층을 또 정체에 대입을 했습니다. 아주 연설문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산층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중도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도층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극우하고 극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다구니하고 소리 지르는 거는 정상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이 중산층이라는 의미가 뭐랬죠? 중도층? 중도층은 중간을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수를 찍고 어떤 때는 진보를 찍고 이게 중산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지면 중도층도 많아진다는 거야. 왜? 아니 자기 유익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유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무조건 전향길이다. 무조건 윤통이다. 무조건 이재명이다. 이거 무식한 얘기지. 아니 이재명을 빨아대 갖고 지가 얻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지면 정치도 중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재명 같은 그런 숫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발을 못 붙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수도권 집중 문제. 오히려 역발상을 해갖고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야, 정말 이거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동훈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5개의 서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산을 갖다가 서울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서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갖고 서울이 있지만 서울과 연관된 뭐 경기도, 그 근처의 경기도, 또 인천, 그다음에 위성도시, 뭐 김포, 뭐 이런 데가 다 그냥 하나의 그 권역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만약에 서울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있지만 뭐 부산 근처에 있는 그 중소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 갖고 이렇게 그 메트로 부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필리핀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닐라 있잖아요. 마닐라는 우리 서초동보다 작아요. 마닐라의 지역으로 따지면 서초동보다 작아. 그런데 거기는 어떤 개념이냐? 13개의 도시가 이렇게 갖고 그래서 메트로 마닐라라고 불러요. 메트로 마닐라. 그러니까 마닐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뭐 발렌시아도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사객 시티부터 시작해 갖고 뭐 쭉 이렇게 해 갖고 13개의 도시가 있는 그 메트로 마닐라가 엄청난 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죠. 서울 해갖고 하듯이 부산도 메트로 부산을 만들고 광주도 메트로 광주를 만들고 대전도 메트로 대전을 만들고 그래갖고 서울 같은 거를 갖다가 전국에 5개를 갖다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격차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완전 천재 아닙니까? 예, 저는 정말 천재다운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갖다가 정말 우리 잘 살려면요 다 한동훈 찍어야 됩니다. 이건 좌파고 우파고 간에 상관이 없이 당신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한동훈 무조건 찍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낮추겠다. 여러분, 이거 근로소득세는요. 이건 낮춰야 됩니다. 아니, 근로소득세가 뭡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왜 거기다 세금을 때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국가에서 나 일하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 뭐 있어? 예? 아니, 왜 근로를 하는데 왜 거기다가 소득세를 갖고 왜 돈을 빼가냐고. 여러분, 되게 보면은 왜 이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높게 때리느냐? 이거 간접세예요. 이 직세가에는 크게 나누면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는데 간접세는요. 이게 장점이 뭐냐? 이 정부에서 이 수입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직장인들한테요. 다 근로소득세 때리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은요. 자기 돈도 못 만져보고 그냥 회사에서 딱 계산해갖고 바로 국세청 싸주거든요. 그리고 부가세도 이게 간접세거든요. 무조건 물건에 10%씩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왔다 갔다 하면 10%가 자동으로 다 국세청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간접세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이 간접세가 많으면요. 이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떼어가지 저기서 떼어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세라는 게 있어요. 직접세. 대표적인 게 상속세 같은 게 직접세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때리는 게 그 직접세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특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왜? 자동차는 부자들만 산다고 그래 갖고 특별 소비세를 갖다가 때리는데 거기에 그런 게 직접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특정 사람만 산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부자들만 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하면 간접세가 훨씬 많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직접세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이러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근로소득세 낮추고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 그러면 실소득이 늘어나겠죠. 세금을 덜 떼가니까 정말 천재다. 천재다. 완전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가 인상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제일 큰 게 에너지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은 그 물가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 PC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해서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 환경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에서 제1의 석유 매장을 가진 게 사실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개발을 안 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을 안 해. 왜냐하면 환경을 해친다.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거 하면 뭐 탄소가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기름은 갖다가 맨 나중에 쓰겠다. 다른 거 다 사다 쓰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미국의 기름을 쓰겠다.
라고 개발을 잘 안 하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야, 수입하지 마. 수입하지 말고 잠깐 미국에 있는 거 먼저 개발해. 다 써. 개발해 갖고 먼저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금방 코스트 다운이 팍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입하면은 그 수입하면 비용이 싸지가 않잖아요. 물류비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국내 생산하면 물류비가 들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서 생산하고 그 지역에 뿌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가를 잡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이 PC주의를 갖다가 이게 말이 되느냐, PC주의.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CO2 가스가 어떻고, 탄소 배출량이 어떻고, 뭘 지키고, 뭔 개소리라고 있어, 지금. 그래갖고 뭐예요? 과도한 PC주의. 이 과도한 PC주의의 대표적인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영화 한 편 보고, 무슨 놈의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PC주의거든요, 이게. 아니, 그래갖고 뭐 자연으로 해갖고, 무슨 태양광이다, 무슨 뭐 했는데, 태양광 그 폐기물 산업이에요. 예? 한국은 묻지가 않아. 그러니까 필리핀은 1년 365일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조량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데는 그게 맞아. 그런데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예, 또 비 많이 오잖아요. 이 도대체 태양을 갖다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예? 반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걸 갖고 그 효율도 없는 그걸 갖고 또 태양 그 집열판이 지가 전기를 갖다가 축적해 봐야 얼마나 축적했습니까? 원전이 제일 쌈박하지 않습니까? 원전이.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PC주의를 갖다가 배격하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안정시키고 다운시켜서 물가 안정시키겠다.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그 보육교육, 고용주거, 의료간병, 국민의 개개인의 생애 맡은 복지, 이제 복지가 나왔습니다. 그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그 복지하고 이 성장이라는 게 서로 맞물려 갖고 돌아가야 되는. 성장을 왜 하느냐? 복지하기 위해서. 예, 한동훈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복지에 대한 정책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복지 그러면 되게 우리가 뭐요? 아, 세금 왕창 걷어갖고. 이재명 복지는 그거잖아요.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걷어갖고, 부자들을 몇 사람, 그러니까 삼성을 갖다가 팔아갖고 나눠주면은 이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의 복지 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복지가 아니다. 이건 뭡니까? 이재명의 복지를 까댄 거죠, 정면으로. 그래갖고 얘기한 게 뭐예요? 한평생 복지 계좌를 만들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돈이 복지라고 쓰는데 이게 수혜자 위주로 지금 정책이 안 돼 있고 정부 위주로 주는 사람 뭐 복지부에서 주는 게 있고 무슨 뭐 의료보험에서 주는 게 있고 무슨 뭐 사회부에서 주는 잠깐 중구난방으로 막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이게 정말 제대로 혜택이 가는 건지 누가 땡겨 먹는 건지 확인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 개개인마다 이 복지 계좌를 다 만들어 갖고 그게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던 한 계좌로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럼 띵겨 먹을 수가 없잖아. 중간에서 새는 돈이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아, 내가 1년에 뭐 복지를 갖다 500만 원을 받았구는. 이런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복지계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천재적인 발상인데 경제 나토 창설을 제안하겠다. 자, 이 나토 약자가 이겁니다. 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 이게 뭐예요?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이다. 이렇게 갖고 예를 들었어요. 이 예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이 한학령 내려갖고 완전 코피 흘렸잖아요.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사드 미사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랬고 야 앞으로 관광객 가지 마. 다 잘라갖고 한 2년 동안 생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요 중국 애들이 밀려올 때 그 동대문 이런 데를 가보면요 완전히요 난리가 났어요. 막 버스로 실어 관광버스로 실어놨고 아주 바글바글해. 중국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보따리를 막 이만큼 뭐 화장품 옷 뭐 바리바리 싸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중국에 갈 때 가져가갖고 파는 거지 걔네들이.
그리고 바글바글했는데 이게 그 한한령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완전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 팔이 날리고 있어. 내가 가니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아 이것 좀 싸게 드릴 테니까 주세요. 주세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때 보니까. 자 그렇게 된통 당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나토를 만들어 경제 나토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만약에 중국이 또 뭐 한한령이다 뭐다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야 나토라는 건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 일본, 대만 뭐 이런 그 국가들 국가들하고 이 나토를 딱 매기면 자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한한령을 때린다.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주, 일본, 대만 이런 나토의 그룹들이 멤버들이 딱 한 몸이 돼 갖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중국 가지 말자. 중국 가지 마. 중국 수입 금지. 이렇게 해 갖고 압박을 하자는 거예요. 왜? 현재는 뭐라고 그랬죠? 정치와 경제가 블록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경제는 경제고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그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에도 코카콜라 사장은 그냥 프리패스로 소련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옛날엔 별개였거든.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였거든. 요즘은 뭐라고요? 이게 블록화돼 갖고 정치하고 경제가 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은 뭐예요? 북중러예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블록에 우리가 한국이 북중러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블록에. 예? 그러면 우리 경제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미일이야. 이 경제하고 정치 블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미일 경제 블록하고 왜 경제 블록하고 정치 블록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갖고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도 동맹하지만 이 아시아 쪽을 갖다가 우리가 맹주로 잡아 갖고 뭐 일본, 대만, 호주 이렇게 그 경제 규모가 되는 데를 서로 해 갖고 나토 동맹을 맺으면 중국이 까불어도 우리가 그 까부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중국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 천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오늘 연설문은요, 이거 대통령 수락 연설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요? 안보에 대해서 핵 잠수력. 예. 이거 뭐, 정말 우리 이거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무기면 무기. 무슨, 뭐야. 그 가상화폐면 가상화폐. 정말 뭐, 거침없이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자, 핵 잠재력 그래갖고 핵 준인 잠수함 그 얘기하고 근데 국가 유정자 보훈 가족들 그래갖고 확실한 대우와 예우 그게 국방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한국형 제식가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 소년 연령 조정 이건 뭐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갖고 범죄로부터 미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모든 역에 저평가하면 안 된다. 잘한 건 잘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이어가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 지금 제일 큰 이슈가 그거잖아요. 국민연금 뭐 개정한다였고 여당하고 입장이 합의를 봤는데 그 짐을 다 청년 세대에 띄운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청년을 희생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청년이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이거 다 바꾸겠다 이거지. 예. 왜 청년을 희생시키느냐. 그 다음에 이게 그 요즘 왜 그 아이를 안 낳는다. 그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분 아예 안 낳는다고 정책을 갖다가 이 뭐 무슨 뭐 1,000만 원 뭐 무슨 5천만 원 1억 이게 망해가는 그 징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요 이미 유럽에서 다 썼던 정책이에요. 지금 그 특히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 가면은 이게 왜 그 프랑스 백인들이 왜 그 유색인종들을 테러를 하고 난리를 치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프랑스를 예를 들자면 제가 프랑스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 북아프리카 그런 좀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주변에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프랑스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일단 그 거주를 하면 그 쉽게 또 내쫓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 하면 애를 낳아요. 하는 일이 뭐야?
직업이 없고 애 낳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애를 갖다가 7명, 8명씩 계속 낳아. 근데 프랑스는 사회복지가 어떻게 되냐면 애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국가에서 돈으로 지원을 해. 매달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애를 갖다가 한 4-5명만 낳으면요,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어. 왜? 아니, 한 명당 다 돈이 나오잖아, 애 한 명당. 돈이 나오니까 그냥 그걸 모으면 그냥 생활비가 충분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와갖고 못 사는 애들이요, 거기 와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애 낳는 게 일이야. 애 낳는 게 일이야. 그래갖고 돈을 받아. 어? 그렇게 그 소셜 그 복지가 돼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만들겠어요? 프랑스 사람 애 많이 낳으라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프랑스 사람이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제도를 갖다가 외부에서 들어고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엄하게 다 지금 그 해외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빼먹고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사람한테 그 복지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재명이나 뭐 민의 돈을 갖다가 뭐 얼마 주겠다. 뭐 오세훈이 뭐 애 낳으면 뭐 돈을 갖다가 얼마 주겠다. 첫 번째는 얼마 주고 두 번째는 얼마 주고 이거 그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돈도 뭐 일정 금액 그 뭐 경제 차원에서 주긴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부모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고 사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에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좋은 교육 받고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대학의 운영을 또 자율성 강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학 운영 자율성? 왜냐하면 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대학이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은 경제적인 독립이 돼요. 그게 왜 독립이 되냐? 외국은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대학을 투어하고 이러면요. 대학 이름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름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사람 이름. 여러분 하버드를 투어해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돈을 갖다가 예서 뭐 50억, 100억씩 내갖고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미국은요 공식적으로 대학이 후원금을 받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한국이 기부 입학이 됩니까? 미국은 기부 입학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돈을 갖다 많이 내면 입학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졸업은 안 시켜. 미국은 입학은 쉽게 되는데 돈으로 입학할 수 있어 미국 대학은. 근데 졸업은 아주 엄격하게 따져. 졸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래갖고 안 되면 뭐 부자고 없어. 그냥 잘라내는 거지. 근데 한국이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입학할 수 있다. 그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면 서울대 들어간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돼요? 각 대학이 이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대학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 안 해? 그럼 지원 안 해. 이러면 망하잖아요, 대학이. 그래서 한국은요, 대학에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아는 거지. 예. 그 현실을 알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대학을 국가혁신 생태계 주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수록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프랑스의 문화지방사업국 DRAC 드락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그렇게 문화산업을 는 지역문화협력센터를 하겠다. 우리 요새 K-팝 K-문화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엄, 내가 반대했지만, 탄핵, 그거 찬성했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 같이 공감한다. 저도 고통을 끝까지 같이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뭐냐? 단순히 그냥 21대 그런 대선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뭐야? 정말 중요한 전쟁이다. 이건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무슨 전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우리가 평화롭게 일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처절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순간 대한민국 망한다.
일상이라는 건 없다. 우리는 파라오의 채찍 속에 노예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된다.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정말 이재명하고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갖고 반드시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그게 바로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미 알려줬어요. 이 계엄하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은 뻔하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오직 비상계엄상을 무기 삼아서 그때 뭘 했냐? 니네들은 뭘 했냐? 윤통이 할 동안 뭘 했냐? 이것밖에 공격할 게 없다는 거지. 뻔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퇴치를 하느냐? 그 공격을 그러면 그날 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숨에 숨은 이재명이 숲속에 숨어갖고 기다렸다고 그랬잖아. 150명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잖아. 겁나갖고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경원이나 무슨 놈의 김문 안 된다는 거야. 왜? 아니 걔네들이 나오면 뻔하다는 거지. 야, 너 탄핵 계엄할 동안 너 뭐 했어? 어디 있었어? 너 거기 당사에 있었잖아.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 오세훈 뭐라고 그러겠어? 예? 나경원 뭐라고 그러겠어? 김문수 뭐라고 그러겠어? 할 말이 없잖아요. 홍준표 뭐라고 그럴까요? 하지만 한동훈은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너는 숲속에 숨어 있었지만, 이재명, 너는 숲속에 숨어 있었지만, 나는 뭐야? 내가 죽을 각오라고. 너 가면 죽는다, 체포된다. 그래도 내가 다 알았지만 죽을 각오로 들어가고 막았고, 결국은 뭐야? 한동훈밖에 없다. 이 계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동훈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것. 이걸 양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우리가 한때 그 유행했던 그 이너피스라는 거 있잖아요. 내면의 평화. 이너피스. 드라마에서도 내가 너무 웃겼어. 드라마에서도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다.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그런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누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게 김문수냐, 이경원이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아니지 않냐 이거죠. 아니지 않냐. 수십 번의 탄핵과 일주복주,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밖에. 삶의 토대를 송추리대로 흔들어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문들려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됩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명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 한동훈 대표의 이 출사표, 예, 대통령의 출사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뚫어보고, 그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한 이 40분이 넘는 한동훈 대표의 출사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죽으나 사나 머리가 깨지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신당 창당을 선택하지 않고 국힘에서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의 적은 지금 둘인 거죠. 내부의 적은 국힘 안에 있는 세력들. 국힘에서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과 싸워야 되고 또 밖으로는 뭐예요? 민주당 이재명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자, 한동훈은 뭘 믿고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한동훈이 믿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것이다. 국민들은 한동훈의 가치를 알 것이다. 국민들은 한동훈의 진심, 내 마음에 사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평생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뭐냐? 평생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진심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민들은 알아주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듭시다. 예, 한동훈 대통령. 우리가 정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의 룰을 보면요. 토론도 안 한대. TV 토론도 안 한대. 그냥 뭐만 한다? 그냥 그 당원 투표하고 그 투표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동훈이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의 꿈과 포부와 정책을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동훈의, 제가 오늘 이걸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건 뭐냐 하면, 한동훈의 이 취지를 갖다가 우리 주변에 1대1로 이제 맨투맨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이런 사람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고,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고, 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고, 우리의 출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잠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 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주제마다 한동훈의 뜻을 잘 주변에 전해갖고, 무조건 한동훈을 찍어야 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려면은 한동훈을 찍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 정말 박살난다. 쪽박찬다. 이거를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통령 방송의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도 오늘 그걸 제가 여러 번 돌려봤어요. 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연설,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돌려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 국힘이 바짝 쫄았을 거야, 아마. 제일 쫄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 제일 쫄았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딱 보고 정말 자기가 오전에 왜 동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경 써서 자기 브레인들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렸는데 그 동영상이 정말 쪽팔릴 정도로 제가 오전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야, 정말 이재명이 정말 쪽팔렸겠구나. 한동훈의 이 연설문을 듣고 왜 우리한테는 저런 브레인이 없는지. 근데 문제는 뭐야? 한동훈이 직접 만든 거래. 이재명 자기를 탓해야지. 자기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걸 어떻게? 한동훈의 지금 발뒤꿈치도 못 따라오고 있다. 근데 욕심은 많아갖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자,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써니키님, 써니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나른한 오후님, 이외 사필기영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냉이꽃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써니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영숙님이 슈퍼챗으로 또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통령 채널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내용을 갖다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글을 또 많이 써주셔갖고 아이고 정말 나라나 호님 오늘 국회에서 역사의 순간분들 축하합니다. 정말 역사의 순간이죠.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승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응원합니다. 도토리 되세요. 이제 한동훈 대통령이죠. 한동훈 대통령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상황을 보면 유리한 상황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선 룰이나 이런 거니 다 한동훈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뭐냐? 결국 우리다.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협력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필기정님, 문지기가 되겠다 했을 때 제 앞에 있던 분이 아깝다 했어요. 저는 아깝죠.
아깝지만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끝이 안 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기회는 또 있죠. 만약에 4년 중임으로 이렇게 바뀌면 뭐 현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대통령이 돼 갖고 뭐 안 된다. 그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4년 하고 한 텀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4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다. 나라노님 맞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얼마나 감사하니. 예, 정말 평범이 진리외다. 그걸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 67년생 한동훈님 짧은 연설이 아닌데도 구절구절 의미 있고 임팩트 강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마음이 설레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똑같은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WJ님 종일 연설문 5번 들었으면 대단하시네. 예, 소름 돋도록 아름다운 문학을 듣는 것 같아요. 정말 한동훈이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논리가 아주 빡 살아있고 일단은 정확히 꿰뚫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물의 그 문제점이 뭔지 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정확한 판단력이 있다. WJ님 보통의 일상을 만들어주실 천재 동훈. 예, 조니키님 한동훈은 모르는 모호한 게 없죠. 예, 그리고 늘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맞습니다. 크리스탈님 한동훈 연설 감격입니다. 브루마운틴 지금은 세금 내다 직장인들 삶이 퇴보됨. 직장인들 세금 정말 많아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보다요.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많아지니까 많이 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면세되는 게 많거든요. 예. 뭐 해갖고 뭐 면세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직장인들하고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인이 사업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근로소득세 너무 높다. 예. 블루마운틴 탈세하는 인간들은 같은 방법 가려 하는데 직장인들은 유리지갑도 보는. 이건 직장인들 탈세를 못하지. 아예 회사에서 계산을 하고 주니까 세금을 떼고 주니까 탈세가 불가능하죠. 직장인들은. 서필규장님 국민들이 잘 알아서 들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해야 돼요. 예. 미순손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한동훈이 답입니다. 응원합니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많이 한동훈을 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5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뭐 이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루핑공강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경선에서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쨌든 1차는 여론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4명 추리는 건 여론조사라니까 전화 확실하게 딱 열어놓으시고 그래갖고 이게 떴어요. 그 뭐야 그 뭐죠? 신여왕님이 이거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거의 그대로 올려왔거든요. 자, 한동훈에 대해서 이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지드립니다. 예, 공지드립니다. 해갖고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제가 또 여러분한테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한동훈 지지자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자, 공지드립니다. 이번 경선 룰이 확정되었습니다. 토론회도 별로 없고 현장 열사례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율. 즉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홍보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 외에는 현장에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현장 유세는 후보 확정되고 본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는 오로지 온라인 선거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장점, 왜 한동훈인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집중합시다. 이번 경선은 오로지 온라인 선거전입니다.
후보는 알아서 필요한 지역 국민과 만나면 되고 우리는 오로지 홍보에 집중하면 됩니다. 각자 할 일 합시다. 자, 여론조사 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해야 되고 당원 투표는 1년 이내에 1회분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면 한 달이라도 내면 납부 이력이 있으면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당비 납부한 적이 없는 일반 당원은 당협별 50명 신청자 명단에 들어가면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당비를 안 내도 당협별로 50명을 또 선출해서 투표권을 준다는 거. 자, 이 룰을 갖다가 이거 정말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엄청 노력한 룰 아닙니까, 이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행동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지글이 올라와 갖고 신유아님께서 올려주셔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한동훈 대통령을 만듭시다. 예? 꼭 만들어 갖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저희야 정말 누릴 만큼 살았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손자, 손녀들 아직 창창하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이 찌세 세상을 물려주면은 우리가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오늘도 1시간 40분 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이 금요일이죠. 예, 불타는 금요일에도 역시 정기방송 저녁 7시 30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